이른 아침 재래시장 입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과일 상인들의 외침과 생선 가게의 칼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냄새가 골목길을 채운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 속에서도 묘하게 고요한 한자리가 있다. 그곳에는 매일 같은 사람,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75세의 최영호.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회색빛으로 바랜 코트를 입은 그는 늘 같은 벤치에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두 손은 가지런히 무릎 위에, 시선은 허공을 향해 고정돼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기다림조차 습관이 되어버린 듯한 모습이었다. 7시 32분. 버스 정류장에 405번 버스가 들어온다. 버스의 바퀴가 포장도로를 스치는 소리, 브레이크가 칙 소리를 내며 멈춘다. 그때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동작이었다. 그는 버스 앞으로 걸어나가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고개를 깊숙이 숙인다. 마치 누군가를 향한 인사처럼 아주 정중하게. 사람들이 타고 내리며 스쳐 지나가도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했다. 버스가 떠나자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벤치로 돌아와 앉는다.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고개를 숙인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인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오늘도 잘 갔겠지. 그의 목소리는 시장의 소음 속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은 묘하게 진한 울림을 남겼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냥 지나쳤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그 노인에게 시선이 향하기 시작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행동. 그 모습은 어느새 시장의 풍경 한 부분이 되었다. 시장 아주머니는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며 그를 본다. 고개를 숙인 채 버스를 향해 서 있는 모습. 그것은 하루를 여는 종소리처럼 익숙한 장면이 되었다. 그녀는 어느 날 문득 생각한다. 이젠 저 모습이 없으면 시장이 허전할 것 같아.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한 시간, 그는 버스를 향해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을 짚고 다리를 한번 편 뒤 몸을 곧게 세웠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고개를 숙인다. 버스 안에 누군가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버스가 출발하자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힐끔거리며 지나간다. 저 어르신, 오늘도 나오셨네. 맨날 똑같이 저러시네. 누굴 기다리는 걸까? 사람들의 말이 오가지만 노인은 아무 반응이 없다.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슬픔과 평온함이 동시에 담겨 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시끄러워졌다. 생선 냄새와 튀김 냄새가 섞여 퍼지고 손님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 소음 속에서도 노인의 주변만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날 오후 시장 아주머니는 단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눈다. 참 이상한 분이야. 하루도 안 빠져. 나도 봤어. 매번 버스 오면 일어나 인사하잖아. 응, 인사하고 그냥 앉아. 타지도 않아. 혹시 버스에 누가 있는 거 아냐? 있으면 매일 타겠지. 그냥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는 거 아닐까? 아주머니는 말끝을 흐렸다. 그녀의 눈에는 노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햇빛에 비친 그의 옆 얼굴, 그리움이 묻은 눈빛.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뭔가를 간직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렸다. 차가운 봄비가 시장 천막을 두드렸다. 아주머니는 문득 생각했다. 오늘은 안 나오시겠지. 하지만 버스 정류장을 스쳐보니 그가 있었다. 우산도 없이
코트 하나에 젖은 채 벤치에 앉아 있었다. 405번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또 일어났다. 비에 젖은 어깨가 떨렸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대로 인사를 했다. 아주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그녀는 참지 못하고 가게를 나섰다. 노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가 버스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너무 절실해 보였기 때문이다. 버스가 떠나자 그는 천천히 벤치로 돌아왔다. 젖은 손으로 이마의 빗방울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잘 다녀왔구나. 그 말은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건네는 인사 같았다. 그날 밤 시장 아주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분은 도대체 왜 매일 저러실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혹시 그 버스에 정말 누가 있는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하지 않았다. 이젠 그가 시장의 일부가 된 듯했다. 누군가는 그를 정류장 노인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냥 인사하는 할아버지라고 불렀다. 그의 하루는 늘 같았다. 버스를 기다리고 인사하고 앉는다. 누군가는 그를 미친 사람이라 수군댔지만 어떤 이들은 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세상과 단절된 듯 보였지만 그의 하루는 누구보다 충실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행동엔 일종의 경건함이 느껴졌다. 그는 단순히 버스를 향해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아주 멀리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누군가에게 그의 입에서 다시 한번 그 말이 흘러나왔다. 오늘도 잘 갔지 지연아.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그 말을 반복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듣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았고 그의 슬픔은 너무나 오래된 것이었다. 해가 지고 시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405번 버스가 마지막으로 떠나가는 순간에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의 인사는 하루의 끝이자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에게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삶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사랑의 기억이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라도 한 번쯤 느껴본 그리움. 시장 아주머니는 그날 밤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버스 소리. 그녀는 속삭였다. 내일도 또 오시겠죠. 재래시장 입구의 버스 정류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다. 아침에는 출근길 사람들로, 낮에는 시장을 오가는 손님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그 번잡한 풍경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한 사람이 있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버스에 같은 인사를 하는 노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도 오셨네. 그분? 그 정류장 노인? 응, 오늘은 바람이 센데도 앉아 계셔. 시장 아주머니는 손님에게 잔돈을 건네며 슬쩍 고개를 돌렸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어김없이 회색 모자의 노인이 있었다. 그는 오늘도 조용히 앉아 있었다. 7시 32분 버스가 오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그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일정했다. 저 어르신 정말 대단하셔. 단골 손님이 말했다. 비 오나 눈 오나 하루도 안 빠진대. 나도 봤어요. 저분 진짜 대단해요. 근데 누구 기다리시는 걸까요? 글쎄요. 그냥 버스에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인사요? 사람도 아닌데? 그러게요. 그래도 이상하게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정이 들었다. 누군가는 아침마다 그를 보고
하루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저녁에 그가 여전히 있는 걸 보고 마음을 놓았다. 그는 시장 사람들의 시간표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는 옆가게 미용사에게 말했다. 아침마다 그분 보면 내가 괜히 눈물이 나. 왜요? 무섭게 생기셨어요? 아니, 그 눈빛이 너무 슬퍼. 근데 진짜 누굴 기다리는 걸까? 혹시 아드님이 버스 기사인가? 그랬으면 좋겠지. 근데 타지도 않잖아. 그게 이상하지 않아? 두 사람의 대화는 시장 전체로 번졌다. 점심 무렵이면 여기저기서 노인 이야기가 오갔다. 오늘도 인사했대. 손까지 흔들었다지 뭐야. 이젠 버스 기사들도 인사한다더라. 그 말은 사실이었다. 405번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 박기철은 매일 그를 봤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새벽에 보면 버스 불빛에 얼굴이 딱 비치거든요. 근데 몇 번 보니까 그분 표정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이젠 제가 먼저 고개 숙여요. 이상하게 존경심이 들어요. 그의 말에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꼭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기다리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그 눈빛엔 후회보다 다정함이 있잖아요. 시장 아주머니는 점점 그 노인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하루라도 그가 보이지 않으면 괜히 불안했다. 그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어디 다친 건 아닐까? 그녀는 버스가 지나가는 시간을 일부러 맞춰가게 앞을 지켰다. 그가 고개 숙일 때 자신도 모르게 따라 숙이곤 했다. 그날 오후 시장 골목으로 경찰 한 명이 들어왔다. 단정한 차림에 표정이 차분한 남자였다. 박 형사, 인근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중년 형사였다.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나가던 그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발길을 멈췄다. 형사님, 잠깐만요.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 정류장에 매일 앉아 계신 어르신 아시죠? 버스 올 때마다 인사하시는 분. 아, 저도 본 적 있어요. 매일 계시더군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도 안 빠지세요. 혹시 치매이신가? 글쎄요. 근데 너무 규칙적이에요. 꼭 무슨 약속 지키는 사람 같아요. 박 형사는 잠시 웃으며 말했다. 뭐, 혼자만의 습관이겠죠.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좀 걸려요. 하루도 빠지질 않으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다음에 가서 말이라도 걸어볼게요. 형사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 노인의 모습이 남았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숙이던 그 눈빛이,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누군가를 떠올리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다음 날 형사는 일부러 아침 일찍 시장 앞을 지나갔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정류장 벤치에는 그가 있었다. 버스가 다가오자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를 보듯이 버스 창문을 바라봤다. 잠시 후 고개를 숙였다. 버스가 떠나자 노인은 다시 앉았다. 형사는 그가 입을 움직이는 걸 보았다.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멀리서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입모양은 마치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형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저건 단순한 습관이 아닌데. 그는 경찰로서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저 노인에게는 분명 사연이 있다. 그날 저녁 형사는 근처 상인들에게 물었다. 그분 언제부터 저러셨나요? 오래됐어요. 최소 2년은 됐을걸요. 비 오나 눈 오나 빠진 적이 없어요. 그분 이름이 뭐라던가요? 몰라요. 말도 거의 안 하세요. 혼자 사신대요.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엔 혼자 매일 버스, 인사라는 단어가 맴돌았다. 그리고 어쩐지 그 행동의 끝에는 그리움이라는 말이 숨어 있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시장 아주머니는 문을 닫으며 벤치를 바라봤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405번 버스의 불빛이 그를 스쳤다. 그는 버스가 떠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장면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다. 형사님 말대로 그냥 습관일까?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저건 습관이 아니야.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의 행동이야. 바람이 불었다. 가게 천막이 흔들렸고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멀리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 속에서 아주 작게 노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오늘도 잘 다녀왔지.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정류장의 풍경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전히 한 사람만이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75세의 최영호.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시간도 계절도 그의 삶의 리듬을 바꾸지 못했다. 버스가 오면 일어나 고개를 숙이고 버스가 떠나면 다시 앉는다. 그 단순한 반복이 그의 하루의 전부였다. 비 오는 날 그의 어깨는 젖어 있었고 눈 내리는 날엔 그 모자 위로 하얀 눈송이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자리를 지켰다. 오늘도 오셨네요. 그를 자주 보던 신문 배달 소년이 인사를 건넸다. 노인은 고개를 돌려 잠시 웃는다. 그래, 오늘도 버스가 오지 않겠니? 소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매일 버스 기다리세요? 응, 그래야 하루가 시작되지. 소년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노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는 걸 보았다. 그 떨림은 단순한 노쇠함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움의 진동 같았다. 아침마다 버스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일은 그에게 의식 같은 것이었다. 누군가를 향한 기도 혹은 용서를 비는 의식. 어느 날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천막이 펄럭이고 먼지가 눈에 들어왔다. 사람들은 전부 가게 안으로 피했지만 노인은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두 손으로 지팡이를 꼭 쥐고 고개를 숙였다. 버스가 다가오자 그는 천천히 일어나 몸을 곧게 세웠다. 허리가 굽은 그는 그 자세를 유지하기 힘들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버스가 멈추는 순간 그의 입에서 작게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잘 왔구나. 버스 문이 열리고 승객들이 내린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찾는 듯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멈춰 있었다. 잠시 후 버스가 떠나자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시장 아주머니는 그를 향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이거 좀 드세요. 날이 추워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소. 하지만 난 이 자리에서 기다려야 하오. 누구를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내 하루를. 아주머니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무언가 단단한 슬픔이 있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어둠이 내려앉고 버스 불빛이 정류장을 스친다. 그때마다 그는 눈을 감고 버스의 불빛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다. 아침에 버스를 맞이하고 저녁에 버스를 배웅하며 끝났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의 행동에는 어떤 절박한 의미가 있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에 같은 인사를 건넸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인사가 아니라 떠나간 누군가에게 건네는 인사였다. 어느 날 옆집 아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버스한테 왜 인사해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버스엔 사람이 타잖니. 그중엔 내가 보고 싶은 사람도 있단다. 그럼 언젠가 만나겠네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래, 언젠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입술 끝이 떨렸다. 근데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겠구나. 아이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정류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버스가 또 한 대 멈췄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정류장 표지판 옆으로 걸어갔다. 한 손으로 벤치를 쓰다듬었다. 그 벤치는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리였다. 그곳은 그가 마지막으로 딸과 함께 앉았던 자리였다. 그는 벤치를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이 자리를 비우면 그 아이가 날 못 찾을지도 모르지.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흩날렸다. 그는 코트를 여몄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기다림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더 이상 초조하지 않았다. 그건 마치 오래된 신앙처럼 믿음으로 남은 기다림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이면 지갑 속 사진을 꺼내 살짝 바라봤다. 사진 속의 여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지연아, 오늘은 일찍 왔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그러나 어느 날 시장 아주머니는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다. 지연아.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여전히 버스를 향해 서 있었다.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있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이라니 딸 이름인가?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분은 누구를 향해 그렇게 매일 인사하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바람이 거셌다. 천막이 휘날리고 시장 사람들은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눈을 감은 채 버스를 기다렸다. 버스가 다가오자 그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였다. 버스가 떠나고 나서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그의 눈빛은 오래된 기다림으로 젖어 있었다. 그의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반복이지만 그에게는 하루하루가 약속이었다.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 그날 밤 버스 막차가 떠난 뒤에도 그는 자리를 지켰다. 주머니 속 사진을 꺼내 바라보았다. 지연아, 아빠는 오늘도 여기 있었단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지갑을 가슴에 꼭 눌렀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모자를 스쳤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내일을 기다렸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맴돌던 어느 날 형사는 출근길에 다시 시장 앞을 지나갔다. 늘 그렇듯 시장은 시끌벅적했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형사의 눈은 한 곳에 멈췄다. 정류장 벤치. 그곳에 회색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 앉아 있었다. 형사는 발걸음을 멈췄다.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버스가 다가오자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버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그리고 그대로 서 있었다. 형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버스가 떠난 뒤에도 노인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다. 형사는 눈을 찌푸렸다. 멀리서 들리지 않지만 그의 입모양은 지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형사는 정류장으로 향했다. 그가 다가가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추운데 괜찮으세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이젠 추운 것도 익숙하죠. 매일 여기 계시던데 혹시 기다리시는 분이 있나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냥 약속이 있어서요. 누구와의 약속인가요?
노인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매일 지켜야 하는 약속이에요. 형사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너무 단단했고 그 미소가 너무 슬펐다. 그날 오후 형사는 파출소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다. 노인의 이름을 검색했다. 최영호, 75세. 주소는 시장 근처의 오래된 단독주택. 가족관계는 배우자 사망, 자녀 없음으로 되어 있었다. 형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자녀가 없다고? 그의 머릿속엔 지연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형사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다. 정류장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빛을 머금고 있었다. 가로등 아래 노인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형사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다. 405번 버스가 도착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 허리가 굽은 몸이 흔들렸지만 그는 버스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형사는 숨을 죽였다. 버스가 떠난 뒤 노인은 지갑을 꺼내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형사는 그때 그 지갑 속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비치는 걸 보았다. 다음 날 형사는 버스 기사에게 물었다. 저분 언제부터 저러셨습니까? 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글쎄요. 제가 이 노선 맡은 게 3년 전인데 그때부터 매일 봤어요. 하루도 안 빠져요. 비 오는 날도요? 그럼요. 우산도 안 쓰고 그냥 앉아 계세요. 버스가 오면 일어나 인사하고 다시 앉아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죠. 버스에 타신 적은요? 한 번도요. 형사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침 햇살에 비친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모습은 단순히 외로운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를 향한 충성 혹은 속죄처럼 보였다. 그날 밤 형사는 시장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그 어르신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2년 전쯤? 근데 처음 본 건 그보다 훨씬 전이에요. 그래요? 네. 처음엔 장 보러 오신 줄 알았죠. 근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아요. 형사는 노인의 이름을 다시 떠올렸다. 최영우 그분 혼자 사시죠? 그런 걸로 알아요. 부인도 오래전에 돌아가셨대요. 자식은요? 글쎄요. 누가 그러던데 딸이 있었다고. 아주 예쁜 딸이었대요. 그 딸은 지금. 아주머니는 말을 멈췄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얘긴 아무도 잘 안 하더라고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그의 머릿속엔 딸이라는 단어가 남았다. 다음 날 새벽 형사는 일부러 일찍 나섰다. 버스가 도착하기 전에 정류장은 고요했다. 노인은 이미 앉아 있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형사는 그의 등 뒤에 멈춰섰다. 오늘도 오셨네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 형사님 또 뵙네요. 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이젠 나도 나이를 먹으니까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매일 오시는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분은 매일 오시나요? 그럼요. 항상 같은 시간, 같은 버스에 타요. 나는 그걸 보기만 하면 돼요. 형사는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이 현실인지 기억의 잔상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분명한 감정이 있었다. 사랑, 그리고 죄책감. 그분 이름이 지연인가요? 노인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어떻게 아셨죠? 그냥요, 느낌이 그랬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지연이. 내 딸이에요. 형사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노인의 눈가에 번지는 미소가 너무 따뜻했기 때문이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노인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버스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형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이 묘하게 흔들렸다. 버스가 떠나자 노인은 자리에 앉았다. 형사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날 밤 그는 파출소에서 오래된 기록을 뒤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낯익은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지연, 사망, 교통사고, 20년 전. 형사는 숨을 죽였다. 그 순간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노인이 매일 인사하던 버스, 그 버스가 바로 그 사고의 버스였다. 형사는 두 손을 모았다.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한마디가 흘렀다. 그분은 버스를 기다린 게 아니었구나.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다. 정류장 주변의 벚꽃이 막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도 노인은 평소처럼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익숙한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그날따라 그의 목소리가 유난히 고요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는 몸을 일으켰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버스를 향해 걸어갔다. 버스 문이 열리자 그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버스가 떠나자 그는 자리에 앉았다. 바람이 그의 옷깃을 스쳤고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아주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다. 이제 됐다. 그날 오후 시장 아주머니가 정류장 근처를 지나가다 노인을 발견했다. 그는 벤치에 앉은 채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아주머니는 다가가 조심스레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어르신?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바람만이 그의 모자를 살짝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주변 사람들을 불렀다. 이봐요. 누가 좀 도와줘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곧 119가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노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나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지갑이 쥐어져 있었다. 지갑 속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노랗게 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웃음이 예쁜 여자가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꽃잎이 흩날리는 봄날의 풍경. 사진 뒷면에는 손글씨가 있었다. 첫 출근 축하해요. 아빠 사랑해요. 지연. 그 글씨를 본 박 형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레 접고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다. 아빠, 내일은 제가 일찍 갈게요. 아침 버스 타고 아빠 도시락 가져다 드릴게요. 비 온다고 하니까 우산 꼭 챙기세요. 사랑해요, 아빠. 형사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렸다. 그 편지는 20년 전 날짜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녀는 그 정류장에서 세상을 떠났다. 형사는 눈을 감았다. 그제야 이해가 되었다. 그가 매일 이 자리를 지켰던 이유, 버스를 향해 고개를 숙였던 이유,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는 딸에게 인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그에게 그 버스는 딸이 타던 버스였고 그 인사는 딸을 향한 약속이었다. 형사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은 평온했다. 마치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만나러 가는 사람의 얼굴 같았다. 이제 가셨네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시장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쳤다. 매일 보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사람들은 벤치 주변에 모였다. 누군가는 꽃을 올려놓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날 이후 그 벤치는 시장 사람들에게 그분의 자리로 불리게 되었다. 405번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갔다. 기사는 창밖으로 벤치를 바라보았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박 형사는 노인의 집을 찾았다.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다. 방 안에는 낡은 시계와 오래된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노인과 어린 딸이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세상을 다 비추는 듯했다. 형사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책상 위에는 버스표가 여러 장 있었다. 날짜가 일정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는 그 버스를 향해, 딸을 향해 인사를 해온 것이다. 형사는 시장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다. 아주머니, 혹시 그분 딸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을 기억해요. 20년 전이었어요.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딸이 도시락을 들고 아버지를 찾아왔대요. 그런데 버스가 미끄러져 정류장으로 돌진했어요. 형사는 숨을 죽였다. 아버지는 딸을 밀쳐냈지만 결국 못 구했대요. 아주머니는 눈을 감았다. 그 뒤로 그분은 한동안 병원에 계셨죠. 그리고 퇴원한 후엔 매일 저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버스가 그 사고가 났던 바로 그 노선이에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머릿속에 노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를 향해 인사하던 그 모습. 그건 세상을 향한 인사가 아니라 딸을 향한 미안함이었다. 그는 딸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평생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던 것이다. 그날 밤 형사는 오랜 시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버스가 지나갈 때마다 그는 노인이 했던 것처럼 고개를 숙였다. 지연 씨,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어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날 이후 형사는 매년 그 자리를 찾았다. 그는 노인의 마음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 뒤 형사는 버스 회사에서 CCTV 블랙박스를 전달받았다.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날의 영상이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노인이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많이 약해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허리를 곧게 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지연아, 오늘은 일찍 왔구나. 그는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 표정은 평온했다. 그는 버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 가자. 형사는 화면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결국 그날을 기다려온 것이다. 딸을 따라가는 그날을. 형사는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죽음을 맞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그날 이후 버스 기사들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고개를 숙였다. 시장 사람들도 그 벤치를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인사했다. 오늘도 잘 다녀오세요. 그건 노인을 향한 인사가 아니라 그가 지켜온 사랑에 대한 인사였다. 며칠 후 봄비가 내렸다. 형사는 다시 정류장을 찾았다. 벤치 위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와 노인의 낡은 모자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시장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했다. 그분, 이제 편히 쉬시겠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버스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랑을 지켜온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기다림도 사랑이에요, 형사님. 형사는 벤치 앞에 섰다. 405번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다. 그는 노인이 하던 대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버스가 출발하고 형사는 벤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지연 씨, 아버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하얀 꽃잎이 흩날렸다. 버스가 멀어질수록 정류장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날 이후 그 벤치는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자리로 불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저마다 마음속에 잊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렸다. 405번 버스가 또다시 정류장에 멈췄다. 형사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 차례네요. 버스가 천천히 멀어졌다. 봄 햇살 속에서 벤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군가의 사랑이 남아있는 자리. 그 기다림은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다.